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저게 왜 좋지? 저게 왜 거슬리지? 라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딴 사람들은 다 저게 거슬린다고 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저게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가 않지? 를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가장 도움이 안 되는 태도는 당신들은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하트 시그널, 하트 페어링이나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개인의 내적 성장과 스킬 연마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때 그룹에서 대화하고 적응하고 이런 게 참 어려워서 책도 정말 많이 보고 정신과 선생님들이랑 집단 상담도 길게 해보고 또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는 파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참가를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나름 많이 도움이 된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한계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저라는 개인의 어떤 경험의 한계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은 간접 경험이 정말 많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한승연애는 예전 여자친구랑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들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평범한 어떤 연애 프로그램, 왜곡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모두가 처음 만나서 정신적인 역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은 되게 써먹어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아니면 저거는 못 써먹겠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저거는 내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건데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실제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한테 도움이 된 게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를 생각해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딱 저 사람 같은데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또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저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15기 광수님인가 할 때 그때 내 진심은 나에게만 소중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과거에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렸고 예전 과거에 미뤄두었던 내적 탐색을 그때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런 나의 어떤 잘 알지 못함, 나의 무지 이런 것들을 애도하고 또 고통들을 내재화하는 게 그런 과정들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또 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십기인가 영호님께서 되게 착하신 분 같은데 그게 진짜 착한 거냐 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되게 선한 분이고 착한 분은 맞는데 그분의 페르소나, 사회적 페르소나가 본인보다 더 착한 오해를 불러일으킴에도 내가 쓰기 편하니까 조금 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래가 아니라 나한테 빗대 보니까 내가 그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나는 뭐에 거슬리는 사람인지 반대로 나는 뭐에 이렇게 관대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게 연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임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에 나가서도 딴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유난히 저 사람의 행동이 거슬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거슬린다는데 나는 괜찮은데? 거슬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사건을 봤는데도 느끼는 게 정말 달라요. 이번에 하트 페어링에 보면은 여자 출연자분들이 세 분 다 예쁘시긴 하잖아요. 지원님, 재현님, 하늘님 세 분이 나왔는데 지원님은 보상이 좀 적어요. 1화 때만. 3화 때부터는 그렇지 않았는데 1화 때 아주 초면일 때 되게 표정이나 행동에서 딴 사람한테 주는 그런 어떤 스윗함? 그게 좀 작고, 하늘님은 되게 강하고 재현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표정이나 말투, 바디랭귀지로 상대방한테 보상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저 사람 되게 나를 의식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저도 어떤 보상이 좀 많이 있는 두 분, 하늘님과 재현님이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최근에 그 수영장에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행동들을 보면 꺼려지신대요.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무 보상도 주지 않는 그런 지원님이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간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해석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오히려 별 나랑 인터랙션이 없는데도 뭔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려는 사람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준 게 없는데 내가 심적으로 전달한 게 없는데 오는 그런 보상, 과한 보상이나 그런 무상 보상
무상 무상복지 같은 그런 어떤 보상들은 나는 조금 수상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마음이 안 간다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정말 다른 반응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나는 왜 그런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하는데 이유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세계 모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짜 세상을 볼 수는 없고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만든 내 마음속의 어떤 세계관, 뇌 속에 있는 세계 모델을 바탕으로 사건이나 사람을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나의 뇌세계 모형을 발견해 나가고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럽게 애도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의 뇌세계 모형이 어떻게 다르냐, 어떤 모형이냐라는 걸 알려면 사실은 사람들이랑 같은 사건을 보고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할 때는 그냥 나의 뇌세계 모형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기 전까지 몰라요.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왜곡된 점, 또 모난 점을 알게 되고 조금씩 둥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둥글린다, 또 사람들이랑 더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내 모습이 왜 나의 내적 세계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대체 무슨 사건 때문이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복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슬펐던 일, 충격이었던 일, 절망했던 일, 너무 서운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릴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슬픔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우리가 충분히 마음이 강해지고 안전하고 또 성숙해서 그제서야 애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내가 그때 가지고 싶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던지 아니면 대체물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내가 그때 이거 되게 가지고 싶었던 건데 라고 그제서야 인정하고 애도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물꼬를 틀려면 나의 내적 세계관을 만든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탐색해 나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되게 불쌍했네, 나도 되게 열심히 했네, 안쓰러웠네 라는 것을 그런 감정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딴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렇게 느끼는 거야? 왜 저렇게 느끼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잘못하게 행동해? 내 세계관이 이런지는 모르고 외부 탓만 하는 거죠. 왜 저 사람 왜 저래? 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뇌 세계 모형을 이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겠지. 또는 궁금해하고 같이 손잡고 탐색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더 관대해지고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관대해진 것처럼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시선도 더 관대해지고 따뜻해지고 애틋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연애 프로그램뿐만 아니죠. 또 모임에 가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또 나를 관찰하는 것, 내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또 내가 특이한 건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또 내적 성장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 또 세상을 보는 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